대한민국 전쟁사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전쟁하면 세 개의 대첩이 있죠. 첫 번째,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두 번째, 고려의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세 번째, 조선의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이 세 개는 한국사 3대 대첩으로 불려지고 있죠. 자, 오늘은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대상은 수, 승자는 고구려 승, 수, 패. 배경은 이렇습니다. 612년 고구려는 대한민국 전쟁사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승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두 번째, 고려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세 번째,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이 세 대첩은 한국사 3대 대첩으로 불려지고 있죠. 때는 612년 고구려 영양왕 23년에 일어난 제2차 고구려 수 전쟁에 대한 전투 얘기가 되겠습니다. 612년 제2차 고구려 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113만 명이 달하는 수나라군은 음력 3월 15일에 유하에 도달하게 됩니다. 수나라 진공군의 전 병력이 무려 40일 정도 떠나는데 40일 정도 걸리는 유례가 없는 초대규모의 군대였음을 생각하면 대단히 진군 속도가 빨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고구려 군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수나라 군은 유하를 건너는 데만 무려 2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유하를 건너 요동성 공상전을 시작했지만 수나라군은 또다시 1개월이 넘도록 유동성 함락은커녕 큰 손실 있고 따라가게 됩니다. 게다가 병력과 물자의 손실도 엄청난 심각한 수준에 이뤘던 시간이었죠. 수양제는 지나치게 거대한 병력을 이끌고 와서 기운의 보급을 받으면서 요동에 계속 주둔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는 곧 겨울이 온다면 힘들여 함락한 성벽을 모두 다시 뱉어내고 보로 본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유동성 하나를 떨어뜨리지 못하고 3개월이란 금쪽 같은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가 버린 당시로서는 더더욱 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수양제는 지지부진한 이 전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건곤일척 승부를 던지게 됩니다. 전군에게 정예병을 추려 30만 명의 별동대를 조직하여 우주문과 우무술의 지하에 평양성으로 직행시키는 한편 황해를 건너는 내화의 수군과 합류하여 한방에 평양성을 함락시키는 대단 무성한 작전이었죠. 그러나 양제의 계획은 성공하다면 위협적일 수는 있었지만 문제는 보급이었습니다. 당시 수나라군은 30만 명이 달하는 별동대에게 11분의 식량과 피복, 그리고 병, 장기, 야전, 천막 등을 분배하여 운반토록 하였지만 이렇게 군장을 분배한 결과 병사 1인당 군장의 무게는 무려 50g이나 된 거죠. 이 정도면 현대의 보병 기준으로 볼 때 꽤 무거운 수준이죠. 최소 25kg, 무거우면 40g 정도가 보통 현대에 사용하는 군장인데 이쯤이면 현대군에게도 정말로 신체 능력을 열심히 단련한 어떠한 특별한 전투냐 아니면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무게입니다. 거기에 당시의 영양 상태를 감안한데 볼 때는 아마도 평균 신장이 지금과는 훨씬 더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력을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자, 징집된 수나라 병사들은 병장들을 가고 그는 무거운 짐을 가고 가다가 당장에 힘들어서 죽을 정도였다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이 무식한 짐을 감당할 염두를 내지 못한 수나라 병상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버리죠. 버리지도 못하고 신장을 비롯한 모든 보급품을 그냥 길가에 버려버리고 나중에 인근 주민들이 주워서 잘 써먹었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당연히 수나라 장수들은 군수품을 버린 자에게 목을 베버린다고 윤포를 놨지만 수십만 명의 병사들이 작정하고 오밤중에 몰래 천막 안에서 구덩이를 파서 묻는 행위를 어떻게 이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별동대는 행군 중에 심각한 물자 부족을 겪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전쟁은 더더욱 일어났어. 전쟁을 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이런 가운데 수나라군이 압록강 근처에 다다랐을 때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은 항복을 구실로 홀로 적군이 본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별동대가 피로와 굶주림에 지쳐 있던 작전을 실행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직접 확인하고 일찍이 수양지는 우주문과 우문술에게 을지문덕을 만나거나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몰래 명령을 했으나, 자, 이 참군 유사령이 이 사실을 함부로 해치면 안 된다며 을지문덕을 그냥 보내주자고 주장했고, 이에 우중문도 할 수 없이 보내주게 됩니다. 물론 수나라의 장수들이 마음을 받고 을지문덕을 다시 불러오려고 했으나 을지문덕은 그렇게 손쉽게 그들이 꾀임에 넘어갈 장군이 아니었죠. 그대로 유유히 압록강을 건너가 버린 뒤였습니다. 우수물은 군량 부족을 이유로 퇴각을 건의했지만 우중문은 아니었습니다. 수양제가 이미 우중문을 대상으로 삼아 지휘계통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의 의견대로 수군은 평양을 향해 진격을 했고, 을지문덕은 수나라의 피로를 가중시키기 위해서 온갖 전략을 세우게 되죠. 끊임없이 교전을 강요하면서 치고 빠지고 하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수나라 군대가 발을 빼지 못하도록 잠시 패배한 척하다가 깊숙이 뛰어들었다가 어느 날은 우문술이 군대를 상대로 하루 전 7전 7패, 즉 7번 싸우고 7번 도망가는 연출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고구려 군은 게릴라 전만 열심히 해대며 수나라 군대의 체력을 멍청 빼놓게 되죠. 자, 하지만 이것은 모두 고구려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은 수양제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 을지문덕은 지속적인 유인 끝에 수나라 군대를 평양성 앞 30리까지 끌고 오는데 성공을 하게 되고, 평양성은 고구려를 지키고 있던 고려군이 지키고 있던 평양성은 경과하여 수나라군은 지친 대로 지친 상태에서 함락시킬 염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통해 상륙하여 호응하기로 했던 내화의 수군은 황제인 고건무에게 탈탈 털린 상태라서 그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던 것이죠. 자, 을지문덕은 우중문에게 야, 내가 항복을 약속한 듯한 거짓 항복 문서를 보냈고, 이때 을지문덕은 한 편의 시를 같이 보내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여수 장우 중문시인 것이죠. 언뜻 보면 띄워주는 내용 같지만 당시 수나라의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철저한 작전이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우중문은 답신을 보냈죠. 을지문덕에 답정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을까요? 자, 을지문덕은 우중문에게 여수 장우 중문시를 이렇게 보냅니다. 귀신 같은 청략은 하늘의 이치를 깨달았고 신병한 셈은 땅의 형편을 다하였도다. 싸움에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원컨대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라고 을지문덕 장군은 우중문에게 이런 항복문서를 거짓 항복문서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중문은 답신을 보냈으며 을지문덕은 이에 대해 답신을 또 보내기를 수나라가 군대를 물리면 자신이 왕과 함께 항복하겠다라고 확실한 서한을 보내게 되죠. 자, 물론 그만한 지위에 올라간 우중문이
정말로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이걸 거짓이라는 걸 당연히 알았을 것이죠.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태각밖에 선택지가 없었던 상황에서 최소한의 체면 치레를 하기 위해서 수양제에게 변명할 거리도 하나 간신히 챙겼다고 생각한 우중문은 그제서야 태각 결심을 하게 된다. 물론 이것 역시 수나라군을 조금이라도 더 철저하게 파멸시키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준비 시간을 벌려는 을지문덕의 치밀한 계획이었죠. 고구려군은 수나라군이 태각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는 병력을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즉, 이 시점에서 수나라 별동대 30만 명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나라군은 별동대를 힘겹게 후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30만 명? 만만치가 않았죠. 그러나 고구려군은 평양성 코앞까지 유인하기 위해서 거짓 후퇴만 계속 치고 빠지는 전략을 세우면서 고두급했던 그때까지만은 반대로 본격적인 공세에 들어가죠. 사방에서 금곡하니 수나라 군대를 쳐부수기를 반복했지만 수나라군은 방전을 치며 맞서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군이 계속되는 공격 속에 약화할 대로 약화된 수나라 별동대는 지금의 청천강 일대에 다시 말하면 살수에 간신히 도착하게 됩니다. 수나라군이 도하를 시작하며 총 병력의 절반쯤이 강을 건너는 순간 고구려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 병력을 집중시켜 최후의 총공격을 개시하고, 자, 고대에서부터 현대전까지 이르기까지 지상군이 제일 취약한 순간 중 하나는 어떨까요? 강을 건너갈 때라고 합니다. 을지문덕의 전투 개시 시점을 절묘하다고 볼 수 있죠. 가장 먼저 희생된 것은 수나라 후군이었습니다. 수나라의 후위대는 고구려군이 맹공에 얼마 버티지 못하고 분기되고 지휘관인 우두니 장군 신생마저 전사할 정도로 철저하게 말 그대로 박살나게 됩니다. 그리고 후군이 이런 참담한 분기를 인해 30만 명의 대군 전체에 극도의 공포감이 걷잡을수록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패닉 상태에 빠진 수나라 장병들은 살기 위해서 서로 도주하면서 연쇄적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아주 스스로 자멸하는 결과를 갖게 되죠. 수나라군 전체가 와야 되는 대혼란 가운데도 몇몇 수나라군 부대는 나름대로 감투 정신을 발휘하기도 했겠죠. 별동대의 지휘관들 중 설세웅은 백석산에서 빗발치는 화살과 포위망을 돌파하여 고구려의 일부를 격퇴하는 나름대로 무용을 떨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지휘관 왕인공도 고구려군 일부를 물리치는 나름대로 수훈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 분전에는 전황을 뒤집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거의 의미가 없는 전술이었죠. 자, 30만 명 중 살수 청천강에서 빠져나와 압록강에 도착한 장병 무려 2,700여 명에 불과했다라고 하면, 야, 그 비율을 따지면 생산율이 고작 1%도 안 되는 거죠. 2,700명 몇 개에 불과했다면 30만 명에서 2,700명이 밖에 생환율이 적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0.89%밖에 안 되는 거죠.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2,700명도 하루 만에 살수해서 압록강까지 무려 177km를 도망쳐 왔다고 한다면, 병자호란 때 기병의 진경 속도가 하루에 100km라고 최대가 가정한다면, 고려한다면,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수나라 패잔병이 그 대형을 유지하기는커녕 장비도 다 버리고 고로마 나 살려라 하는 생각으로 미친 듯이 도망갔다고,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도망갔다고 과장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패전의 책임으로 유사령은 처형당했고 우중문은 감옥에 갇혔다가 이듬해 화병으로 형 집행정지를 받고 자택에서 죽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수나라 입장에서는 돈과 인력을 그대로 다 부어
을지문덕 장군에게 다 부었지만, 때려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전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자, 그 결과 수나라는 별동대 30만 명이 2,700명 밖에 못 살고 모듈이 어디론가 사라졌죠. 어디로 사라졌어. 자, 이제 이에 남은 수나라군 총병력은 즉시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 대전으로 제2차 고구려와 수 전쟁은 청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 양제는 이후에도 3차, 4차 침공을 계속 이어갔으나 끝내 고구려 정벌에 실패하고, 이렇게 무리한 원정 탓에 그 끝을 모르던 수나라의 국력은 어느새 고갈되기 시작했고, 온 나라가 도천에 빠지면서 대규모의 반란이 거듭거듭 일어나 수양제는 강남의 강도에서 근위병에게 교살당하고 결국 수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양씨 왕족들은 돌고로 도망친 어린 황족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절멸당했고, 이후에 살수대첩 한보로 대제국이 말 그대로 말아먹어 버렸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민족사의 살수대첩. 자,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대한제국, 대한민국, 한국 전쟁사 중 가장 인지도가 높았던 승전 중의 하나인 고구려 612년 영양왕 24년 제2차 고구려 수전쟁에서 을지문덕 장군의 이 살수대첩이야말로 대제국을 멸망시킨 훌륭한 대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강감찬의 기주대첩, 이순신의 한산대첩과 함께 한국사의 3대 대첩으로 불리진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 살수대첩에 함께 해보았습니다.